50대 중년 남자들이 젊은 여성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너무 애쓰는 거예요. 어색한 분위기를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어색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최근에 본 케이스인데 한 50대 남성분이 30대 여성과 소개팅을 했는데 첫 만남부터 계속 날씨 얘기, 교통 얘기, 식사 얘기만 반복하더라고요. 상대 여성분은 점점 지루해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말이죠. 사실 어색한 건 당연한 거예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 어색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중요한 건 그 어색함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은 중년 남성의 여유로움과 침착함의 매력을 느끼는데 정작 많은 중년 남성들이 젊은 척하려고 애쓰다가 그 장점을 다 버리고 있어요. 어색함을 깨려고 썰렁한 농담을 던지거나 갑자기 TMI를 늘어놓거나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이 쓰는 유행어를 억지로 따라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걸 왜 모를까요? 첫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형식적인 질문 말고요. 그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요즘 어떤 것에 빠져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면 그게 다 드러나요. 여자들은 그런 진심을 금방 알아채거든요. 특히 젊은 여성들은 자기한테 진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요. 관심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녀가 커피를 주문할 때 어떤 걸 고르는지, 메뉴를 볼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말할 때 손짓은 어떤지, 이런 작은 것들을 관찰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그녀가 디카페인 커피를 주문했다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어요. 평소에 카페인에 예민한 편인지 아니면 건강관리 차원에서 그러는 건지. 이런 사소한 관심이 쌓이면 그녀는 당신을 자기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하게 돼요. 반대로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남자, 자기 자랑만 하는 남자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50대의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세요. 인생 경험이 풍부하다는 건 엄청난 무기예요. 다만 그걸 가르치려 들거나 훈계하듯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와 지혜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고를 때도 아는 척하며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센스 있게 그녀의 취향을 물어보고 추천해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와인에 대해 모른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함께 고르자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히려 그런 솔직함이 더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중년 남성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과거 자랑이에요.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 사업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은 정말 재미없어요. 젊은 여성들 입장에서는 나이 많은 아저씨가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지루한 게 없거든요. 차라리 현재에 집중하세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무엇보다 첫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한 미소와 눈빛이에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을 녹이는 최고의 무기죠. 말을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상대방을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마음을 눈빛에 담으세요. 그게 100마디 말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남자에게 끌려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눈빛에서 가장 잘 드러나죠. 신체 접촉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무 조심스러워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줄 때 가볍게 등에 손을 대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팔을 내밀어 주거나 이런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다만 과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이면 즉시 거리를 두세요. 센스 있는 스킨십은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지만 과한 스킨십은 모든 걸 망쳐요. 많은 중년 남성들이 젊은 여성 앞에서 위축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이를 인정하고 그 나이에서 나오는 매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훨씬 섹시해요. 젊은 남자들이 줄 수 없는 안정감과 포용력, 그게 바로 중년 남성만의 무기거든요. 경제력도 무시할 수 없는 매력이에요. 다만 그걸 대놓고 과시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게 포인트죠. 비싼 차 키를 일부러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거나 명품 시계를 자랑하듯 보여주는 건 정말 촌스러워요. 그냥 품격 있는 행동과 여유로운 태도로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첫 만남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어요. 나이 차이를 의식한 변명이나 설명은 최악이에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어떻고 아저씨라서 어떻고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상대방도 나이 차이를 알고 만난 거예요. 굳이 그걸 계속 상기시킬 필요가 없죠. 또 전 부인이나 전 여자친구 얘기도 금물이에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여성에게만 집중하세요. 첫 만남부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상대방을 알아가려는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첫인상은 단 몇 초 만에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그 몇 초 동안 당신이 보여줘야 할 건 젊은 척하는 어색한 중년이 아니라 여유롭고 따뜻하며 배려심 깊은 성숙한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젊은 여성들이 중년 남성에게 기대하는 매력이거든요.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아세요? 자기 얘기만 하는 남자예요. 특히 50대 남성들은 인생 경험이 많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훈장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뭔가 얘기하면 바로 자기 경험담을 꺼내며 가르치려 들죠. 젊은 여성이 직장 스트레스를 얘기하면 내가 그 나이 때는 어쨌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여자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반대로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는 자기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궁금해하는 남자예요.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질문을 어려워해요.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죠. 사실 질문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진짜 관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궁금한 게 생기거든요.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를 한 명의 인간으로 보지 않고 공략해야 할 대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호기심이 생길 리가 없죠. 제가 아는 한 50대 남성분은 정말 질문의 달인이에요. 젊은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정말로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요가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몸매 관리하느라 고생이 많네. 나도 운동 좀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근데 이분은 달라요. 요가를 시작한 계기가 뭔지, 어떤 자세가 제일 어려운지, 요가하고 나면 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여자들이 신나서 얘기하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질문에도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거나 별로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짧게 끊어버리죠. 이럴 때 많은 남자들이 포기해요. 관심 없나 보다 하고 물러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많은 여자들이 처음엔 경계해요. 특히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한테는 더욱 그래요. 이럴 때 필요한 게 구체적인 보기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주말에 뭐 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냥 집에 있어요 라고 짧게 대답한다면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저도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데 혹시 넷플릭스 보면서 쉬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책 읽거나 음악 듣는 걸 좋아하세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구체적인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하면서 대화가 이어지죠. 그럼 또 어떤 요리를 주로 하는지, 최근에 도전한 요리는 뭔지, 실패한 요리는 없는지 이렇게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걸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 중년 남성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조언하려는 거예요. 여자가 직장에서 힘든 일을 얘기하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해요. 그런 상사는 무시하고 내가 더 당당하게 나가야 해. 이런 식으로요. 여자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었어요? 정말 속상했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참느라 힘들었겠어요. 이런 반응이면 충분해요. 호기심을 가질 때도 선을 지켜야 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은 부담스러워해요. 특히 과거 연애사나 성적인 경험 같은 건 절대 물어보면 안 돼요. 처음엔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세요. 좋아하는 음식, 영화, 음악, 여행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상대방이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주제를 찾아내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때 가장 매력적이거든요. 질문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상대방의 대답을 진짜로 듣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적절하게 반응하면서요. 그리고 상대방이 한 얘기를 기억하세요. 다음에 만났을 때 지난번에 얘기한 그 프로젝트는 잘 됐어요. 하고 물어보면 여자들은 정말 감동해요. 내 얘기를 기억하고 있구나, 진짜로 관심이 있구나 하고 느끼거든요. 나이 차이가 나는 만큼 세대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활용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면서? 나한테도 좀 알려줘요. 이렇게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은 자기가 아는 걸 가르쳐 줄 때 뿌듯해해요. 특히 나이 많은 남자가 겸손하게 배우려 할 때 더욱 그래요. 인스타그램 사용법이든 요즘 유행하는 맛집이든 새로 나온 드라마든 뭐든 물어보세요. 그리고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들으세요. 질문의 기술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끊지 마세요. 끝까지 들은 다음에 질문하세요. 그리고 질문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신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적절히 자기 얘기도 섞어가면서 대화를 이어가세요. 단, 자기 얘기를 할 때도 자랑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해야 해요. 제가 본 가장 매력적인 중년 남성들의 공통점은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50대여도 20대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매력적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굴지 말고 아직도 배울 게 많고 궁금한 게 많은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그게 진짜 매력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질문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예요. 처음엔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해서 점점 깊이 있는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에서 시작해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예요? 까지 가는 거죠. 물론 이런 깊은 질문은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해야 해요.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질 거예요. 호기심은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자들이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남자예요. 특히 요즘처럼 모두가 자기 얘기하기 바쁜 시대에 진짜로 들어주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경청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고개만 끄덕이는 게 경청이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그건 그냥 듣는 척하는 거예요. 진짜 경청은 온 마음을 다해 상대방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은 무엇인지까지 읽어내는 거죠. 50대 남성들은 인생 경험이 많다 보니 상대방 말을 듣다가도 자꾸 판단하고 분석하려고 해요. 아, 이 여자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저런 성격이구나 하면서 머릿속으로 분류하죠. 그런데 그 순간 진짜 경청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경청의 달인이에요. 이분이랑 얘기하면 여자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기 얘기를 쏟아내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상대방을 하얀 도화지라고 생각한대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새하얀 도화지. 그래서 어떤 선입견도 없이 상대방이 그려내는 그림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는 예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청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여자들은 때로 빙빙 돌려서 얘기해요. 핵심이 뭔지 알쏭달쏭할 때도 있고 같은 얘기를 반복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많은 남자들이 답답해하면서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하고 재촉하죠. 최악이에요. 여자들은 결론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그 감정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참고 들어주세요. 그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눈맞춤도 정말 중요해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 눈을 보면서 들어주세요. 단,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 부담스러워하니까 적당히 시선을 주고받으면서요. 그리고 표정으로 반응해 주세요. 상대방이 즐거운 얘기를 하면 같이 웃고 슬픈 얘기를 하면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주고 이런 비언어적 소통이 말보다 훨씬 강력해요. 침묵도 경청의 일부예요. 상대방이 말을 멈췄다고 해서 바로 뭔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론 침묵이 필요해요. 특히 상대방이 감정적인 얘기를 한 후에는 더욱 그래요. 그 침묵 속에서 상대방은 자기 감정을 정리하고 다음 말을 준비해요. 그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침묵이 되도록 따뜻한 눈빛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경청 후의 반응도 정말 중요해요. 상대방이 얘기를 다 했다면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해요. 많은 남자들이 여기서 실수해요. 바로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죠. 그러지 마세요. 먼저 공감해 주세요. 정말 속상했겠다. 많이 힘들었겠네. 그런 상황에서 잘 견뎌냈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혹시 내 생각을 들어보고 싶으면 얘기해도 될까? 하고 허락을 구하세요. 상대방이 원할 때만 조언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종종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특히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더욱 그래요. 이럴 때 많은 남자들이 그 얘기 지난번에도 했잖아 하면서 짜증내죠. 그러지 마세요.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그 일이 마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난번보다 좀 나아진 것 같은데 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찾아서 얘기해 주세요. 경청의 기술 중에서도 고급 기술이 있어요. 바로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듣는 거예요. 말의 행간을 읽는 거죠. 예를 들어 여자가 요즘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서 힘들어요 라고 했다면 단순히 일이 많다는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인정받지 못해서 힘든 걸 수도 있고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센스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이 많은 것도 힘들지만 혹시 다른 것도 힘든 게 있어요? 하고요. 스마트폰은 경청의 적이에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스마트폰을 아예 가방에 넣어두세요.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는 것도 별로예요. 진동이 울리면 신경 쓰이거든요. 정말 급한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미리 양해를 구하세요. 그리고 연락이 오더라도 최대한 짧게 처리하고 다시 대화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상대방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몸의 자세도 중요해요. 상대방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이세요. 팔짱을 끼거나 뒤로 기대지 마세요. 그건 방어적인 자세예요. 손은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고 때때로 제스처를 써가면서 반응해 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감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살짝 손을 잡아주는 것도 좋아요.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따뜻한 손길이 훨씬 큰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경청을 잘하는 남자는 여자에게 안정감을 줘요. 이 사람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 날 판단하지 않고 받아줄 거야. 이런 신뢰감을 주는 거죠. 특히 50대 남성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더욱 매력적이에요. 인생의 연륜에서 나오는 포용력과 여유로움이 더해지거든요. 젊은 남자들이 줄 수 없는 깊이 있는 위로와 공감을 줄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미러링이라고 하죠. 상대방이 신나서 얘기하면 같이 신나하고 조용히 얘기하면 목소리를 낮춰서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나와 같은 편이구나 하고 느껴요. 단 너무 대놓고 따라하면 이상하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해요. 경청은 사랑의 시작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진짜 경청을 할 줄 아는 남자는 정말 드물어요. 당신이 그런 남자가 된다면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젊은 남자들이 줄 수 없는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50대 남자가 젊은 여자와 데이트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분위기가 무거워질 때예요. 나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어색함, 세대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이런 것들이 대화를 무겁게 만들죠. 그런데 정말 매력적인 남자들은 이런 상황을 가볍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무거운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센스, 그게 바로 50대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젊은 여자가 갑자기 아저씨랑 데이트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라고 말했다고 쳐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황하면서 나이가 많아서 미안해, 부담스러우면 그만 만나도 돼.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최악이죠. 이럴 때 센스 있는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 나도 이렇게 젊고 예쁜 여자랑 데이트하는 게 신기해. 거울 볼 때마다 내가 뭘 잘했나 싶어 하면서 웃어요.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가볍게 넘기는 거죠.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에요.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다고 쳐요. 많은 남자들이 직원한테 짜증내면서 왜 이렇게 늦냐고 따지죠.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해요. 이럴 때 센스 있는 반응은 이래요. 덕분에 너랑 얘기할 시간이 더 생겼네. 음식이 맛있으려고 시간이 좀 걸리나 봐 하면서 여유를 보이는 거예요.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남자, 그게 진짜 멋있는 남자예요. 실수했을 때의 대처도 정말 중요해요. 50대 남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유행어를 쓴다거나 세대 차이가 확 드러나는 말을 한다거나, 이럴 때 많은 남자들이 변명하거나 어색해해요.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당당하게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세요. 아, 내가 또 꼰대 같은 소리 했나. 요즘은 어떻게 말하는지 가르쳐줘 하면서 웃으면 돼요.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매력이에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필요해요. 많은 50대 남자들이 자기 나이를 부끄러워해요. 젊은 척하려고 염색하고 젊은 사람들 옷 입고 억지로 젊은 말투를 쓰고, 그런데 그게 더 이상해 보여요. 차라리 당당하게 나이를 인정하세요. 머리가 좀 빠졌네? 그래도 대머리는 섹시하다고 하잖아. 브루스 윌리스 봐 하면서 농담으로 넘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여자가 기분 나쁜 얘기를 했을 때도 센스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다른 남자 얘기를 한다거나 전 남자친구가 더 좋았다는 식의 비교를 한다거나, 이럴 때 많은 남자들이 화내거나 질투해요. 그러면 관계는 끝이에요. 이럴 때는 여유를 보이세요. 그 남자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네. 너 같은 여자를 만났으니까. 근데 이제는 내 차례야 하면서 자신감을 보이는 거예요. 질투하는 모습보다 여유로운 모습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유머 감각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50대 남자들의 유머는 종종 시대에 뒤떨어져요. 아재 개그라고 하죠. 그런 걸 자제하세요. 대신 상황에 맞는 위트를 발휘하세요. 예를 들어 여자가 나 오늘 화장이 잘 안 먹은 것 같아 라고 하면, 화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뻐서 화장품이 파업한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센스 있는 칭찬, 그게 포인트예요. 문제 상황을 게임처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길을 잃었다고 쳐요. 많은 남자들이 당황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죠.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 모험하는 거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더 재밌지 않아? 하면서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데이트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그런 해프닝이 추억이 되거든요.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주제는 빨리 바꾸는 센스도 필요해요. 정치, 종교, 돈 얘기 같은 무거운 주제로 흘러가면 분위기가 어색해져요.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하세요. 아, 그런 얘기는 너무 무거우니까 패스. 그것보다 너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재밌는 거 있어? 하는 식으로요.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칭찬할 때도 센스가 필요해요. 너무 대놓고 외모만 칭찬하면 가벼워 보여요. 예쁘다, 섹시하다, 이런 말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센스 있게 칭찬하세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되는 게 정말 매력적이야. 말할 때 손짓이 우아해서 계속 보게 돼, 이런 식으로요. 남들이 잘 못 보는 걸 발견해서 칭찬하면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이 나이 많은 남자와 데이트할 때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 때문이에요. 인생 얘기, 미래 얘기, 결혼 얘기, 이런 걸 너무 빨리 꺼내면 부담스러워해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하세요. 재밌는 얘기, 즐거운 경험, 공통 관심사, 이런 것들로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은 자기 객관화예요. 상황을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거죠. 지금 내가 너무 진지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나?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걸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무거워지려고 하면 바로 가볍게 전환하세요. 농담을 하든 화제를 바꾸든 장소를 옮기든 센스 있는 반응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특히 나이 차이가 나는 관계에서는 더욱 중요해요. 무거운 아저씨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 즐거운 남자.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남자, 그게 바로 여자들이 원하는 이상형이에요. 50대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유로움. 거기에 젊은 감각의 유머와 센스를 더한다면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젊은 남자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매력이 될 거예요. 많은 50대 남자들이 젊은 여자 앞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요. 하나는 자기 비하예요.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아저씨가 무슨,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를 낮추죠. 다른 하나는 과도한 자랑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이런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과거 영광을 늘어놓죠. 둘 다 최악이에요. 여자들이 원하는 건 자신감 있으면서도 겸손한 남자예요. 자신감 있는 겸손이 뭔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가 와, 차가 정말 좋네요 라고 했을 때 많은 남자들이 에이 별거 아니에요 하면서 겸손한 척해요. 또는 이 차가 얼마인지 알아? 엔진이 뭔지 알아? 하면서 자랑하죠. 둘 다 별로예요. 센스 있는 대답은 이래요.
고마워요. 나도 이 차 정말 마음에 들어요. 함께 드라이브하기 좋은 차를 고른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자기 것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과 함께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인생 경험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50대면 정말 많은 일을 겪었을 거예요.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겠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해요. 자랑처럼 들리면 안 돼요. 대신 스토리텔링을 하세요. 예를 들어 사업 실패 경험을 얘기한다면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실패도 나를 성장시키는 거더라고 하는 식으로요. 교훈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자랑이 아니라 지혜로 들려요. 젊은 여자들이 중년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연륜이에요. 하지만 그걸 대놓고 내세우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게 포인트죠. 예를 들어 여자가 직장 문제로 고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대신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이 돼. 혹시 내 경험이 도움이 될까 해서 얘기해봐도 될까 하고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돈이나 지위에 대해서도 센스가 필요해요. 50대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해요. 대놓고 통장 잔고 얘기하거나 월급 자랑하는 건 정말 촌스러워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가되 여기 비싸지 하고 묻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자주 오는 곳인데 음식이 정말 좋아하는 정도로 충분해요.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걸 보여주려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표현하세요. 너랑 얘기하면 내가 몰랐던 세상을 보는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니 내가 더 배우게 돼 이런 식으로요. 이게 진짜 매력적인 겸손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실수나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50대 남자들은 체면 때문에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젊은 문화나 트렌드에 대해서요. 그러지 마세요. 모르면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게 뭐야? 나한테도 알려줘 하고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보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에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요즘 넷플릭스 뭐 봐? 하고 물었을 때 나 때는 비디오 가게 가서 빌려봤는데 하면서 과거 얘기만 하면 재미없어요. 대신 나도 넷플릭스로 영화 보는 게 정말 편하더라. 옛날엔 비디오 가게까지 가야 했는데 너는 주로 어떤 장르 좋아해? 하면서 현재로 연결하는 거예요. 감사 표현도 품격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젊은 여자가 당신과 시간을 보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작은 배려에도 알아채고 고마워하세요.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같이 웃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요. 자기 관리에 대한 자부심도 은근히 어필하세요. 50대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대놓고 자랑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죠. 아침에 운동하고 왔더니 기분이 좋네. 요즘 건강한 식단으로 바꿨더니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자기 관리하는 남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매력적이에요. 중요한 건 나이를 무기로 만드는 거예요. 50대라는 나이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게 하는 거죠. 젊은 남자들이 줄 수 없는 안정감, 여유로움, 포용력 이런 걸 자연스럽게 어필하세요. 하지만 그걸 말로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태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급하지 않게, 여유롭게, 하지만 확실하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미래지향적인 태도예요. 과거에 매몰되지 마세요. 50대여도 앞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만남.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보여주세요. 나이 들어서도 꿈을 꾸고 도전하는 남자, 그게 진짜 섹시한 남자예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자신감과 자만심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자신감은 나 자신을 믿는 거고 자만심은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를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되 당신이 가진 연륜과 경험을 품격 있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력적인 중년 남자의 진정한 모습이에요.